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건설기계에 이어서 바로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아 이제 뭐 아니면 돈데 네, 참 두려워. 이 해도 되는지. 아스트라고 아스트라는 회사는 항공 관련주잖아요. 항공 관련주지. 요즘 이슈가 있는 건가요?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망할 뻔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두렵다가 두렵다가 그거야.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야. 망하는 게요? 아니면 망할 뻔한 게. 그게 왜 그러냐면 회생 중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회생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2019년에 네, 그 엠브라에르라는 브라질 그 항공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요게 좀 말하면 복잡한데 그 중간에 이 그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아스트라는 회사가 중간이 있었어. 트라이엄프라는 중간 회사가 그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그 계약을 따내놓은 거야. 네. 이게 2030년까지 해서 약 1억이 아니라 16억 정도, 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그 동체 계약을 맺어놓은 거야. 네. 그거를 아스트가 인수를 했어. 그 계약 자체를. 그게 2019년이야. 그래갖고 이 뭐랄까 넘겨받는 조건으로 커미션으로 약 1억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정도를 준 거야. 커미션으로. 네. 양도하는 조건으로. 선 지급을 해줬던 얘기. 그렇지. 선지급을 했는데 근데 2019년 말에 그거 일이 벌어졌는데 생각해봐. 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 네.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중지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 산업도 완전히 중지가 된 거야. 재수가 없을래.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게 진짜, 진짜. 악재가 이런 악재가 없어. 그러니까 그 트라이엄프라는 회사는 완전히 땡 잡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넘겨주고 뭐 장기 계약이긴 하지만 이걸 넘겨주고 얘네는 그야말로 1,300억 그냥 공으로 받았잖아. 소개비로 받은 거야. 맞아요. 커미션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부터 갑자기 모든 게 정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스트는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왜냐면 또 그 1,300억이라는 게 한 해 매출이 1,300억 정도야.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네. 그게 아니야. 또 있어요? 보잉 그 737 동체를 또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가 이 전체 매출에서 두 개가 주력인데 네. 하나는 이 엠브라에르 EZ2라는 그 기종의 동체를 납품하고,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어. 충분히 인정을 네네. 받았어. 그리고 보잉 737의 동체를 하는데 이 보잉 737이 두 번이 항공 사고가 일어났어. 추락했어. 그래서 갑자기 뭐랄까 제조를 멈췄어. 뭐 기계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회사가. 근데 지금 좋은 점도 있죠 지금. 그렇지. 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랬으니 사실 주가가 아마 이따 이제 차트 보면 알겠지만 장기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아직도 있긴 있는 거야. 해소된 게 아니다. 해소된 게 아니야.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항공기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움트고 있거든. 그래서 작년 그 4분기부터 돌아섰어. 완전히 돌아서 그 전까지 2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네.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쪽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근데 어차피 장기적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전에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을 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이 회사가 가령 무슨 우리 대기업 그룹사 5대 그룹사면 당연히 가겠지. 근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버텨낸다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왜냐면 운영자금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유상증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적절하게 해소가 된다면 이 회사는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갖고 줬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아스트 그 기업 내용인데 야, 내용이 이거 봤을 때는 그냥 내용이 없네요. 무섭잖아.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제끼죠. 쳐다보진 않죠, 이거. 제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이 항공기 여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최대 수혜가 어떻게 보면 그 여행이나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종목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2020년 완전 직격탄이었지. 얘기했던 대로 보잉 737이 이 제조 중지에다가 그리고 또 브라질의 그 엠브라에르라는 그 항공사에서의 어떤 수주도 완전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1,400억 하던 게 500억까지 줄었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2021년까지도 별 볼 일이 없다가 지금 돌아선 거야, 이제. 여기서 보면 분기별로 보면 완전히 드러나. 그래서 21년 6월 달 그 상반기만 해더라도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다가 그 하반기부터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이걸 회사를 뭐 탐방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전업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2022년 3월 달에 에어버스에 직접 수주를 받는 티어 1 협력업체로 지금 등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술력은 원래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항공기 외주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수주 받아가지고 그 실적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이게 공장 가동률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9년 보다 더 지금 2019년 문제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은 지금 생산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분기, 2분기 적용되면 될수록 이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다만 방금 전에 초반에 우리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 회사가 이러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인데 그동안에 유보율이나 2019년에는 아주 훌륭한 회사였다고. 뭐 부채비율이 살짝 높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장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부채비율이 조금 높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다가 그리고 또 유보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이제 그동안에 버틴 거지. 그렇지만 아직도 유보율이 지금 현재 보면 한 940%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나도 리스크라는 거는 이게 이러한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갑자기 이제 운영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는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내가 이 단기 차트는 지금 돌파하는 국면이야. 돌파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 보면 지금 옛날에 32,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바닥은 지금 충분히 다졌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또 이게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많거든요. 이게 주가 위치가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때가 더 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돌아섰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빨간색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뭐 적자 감소가 되는 기업 뭐 이런 걸 찾는 것도 있지만, 자,
현재 이런 상태라면은 주가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 좋은 지적이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가 자 만약에 이제 지금 목표 단기적인 목표 수익 뭐 단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짧게 보면은 8,400원 정도가 보여지는데 일단 거기서 어쨌든 간에 물량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7,000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1,000원 정도면은 한 10% 조금 넘잖아요. 13, 4%, 4, 5% 되잖아요. 현재 주가 위치.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입니다.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일단 지금 뭐 그러니까 도박을 지금 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박도 밑에서 좋은 위치에서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무슨 소리냐면 유상증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야. 유상증자를 이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유상증자를 안 하고. 왜냐면 회사 자체 자금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나아지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그 지금 현재 주가를 할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심스럽고 방 PD가 지금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얘기를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그러면 왜 갖고 나왔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를 알고 있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전에 그러면 여기서 언제 사야 되느냐. 나는 지금 사야 된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종목.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고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 저 방 PD도 아까 현대건설기계도 어떤 마찬가지 논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시장은 바닥권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00원 선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에 올라가 있느냐가. 그거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지금 회사가 돌아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은 거지. 아, 돌아섰다 얘. 리오프닝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다만 내가 100이라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한 30 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70을 유상증자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유상증자가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 자체는 우리가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 돈으로 뭐를 할 거냐 이거. 얘가 버티는 게 아니야. 버티는 데 필요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밀어내려면 그때 운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때는 나머지 70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유상증자의 악재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뭐 5,000원대든 뭐든 뭐 깨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30%는 한마디로 내가 그 기준점을 찍기 위한 그런 투자인 거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아스트라는 회사는 그냥 가만히 떨어지길 기다리기에는 워낙 지금 돌아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살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 정도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처음에 소장님께서 왜 도박과 같은 종목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됐어요.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위치는 낮다고 봐요. 네, 근데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면은 사실 아무리 수주가 많아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유상증자가 제가 볼 때는 독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저는 무조건 지금이 저평가된 위치인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유상증자가 나오면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올라가. 네. 근데 어떻게 투자할 거야? 단기 투자할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를 무조건 가야 돼. 그 관점에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이 아니라 도신이네 도신.
근데 이제 또 혹시 모르잖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근데 내가 이제 이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꼭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측면으로 지금 그러니까 추천 종목으로 지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사실 그 지금 그 내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루틴을 조금 바꾼 게 있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뭐 이게 갑자기 그 아스트라는 종목 얘기하다가 그 어떤 뭐랄까 종목을 고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만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환율이랑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지금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올 거라는 거야. 이게 당분간은 대형주가 못 움직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형주를 찾아보고 있어. 그럼 대형주 중에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팅을 해갖고 종목을 하나씩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거든. 근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가 왜 지금 이제 그 거기서 골랐냐면 지금 여러 종목들을 지금 내가 검토했는데 그 중에 얘가 확실해. 무슨 소리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주라든지 이런 건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황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잉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좋단 말이야. 수주가 들어오고 에어버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주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조선이 어떻게 보면 무역이 정상화되면서 조선이 지금 각광을 받듯이. 근데 이게 조선하고 또 틀린 게 이게 항공기는 만드는 회사가 뻔하다고. 뻔하기 때문에 경쟁도 없어요. 보잉이다 그러면 보잉인 거고 에어버스다 그러면 에어버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납품하는 그리고 또 아스트 대신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는 결국은 이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튼튼하게 지금 버텼던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돌아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스트가 내가 눈에 들어왔고 큰 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정관 변경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유상증자를 할 것 같아. 그 지금 발행할 주식에서 5천만 주였는데 지금 1억 주로 늘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유상증자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또 한 번의 난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버티기 위해서 내지는 그 뭐랄까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그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물량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도박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도박이 아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건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 정도로 봐주면 너무 고맙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 좀 해볼 것 같고. 그렇지 생각 많이 해야 돼. 이거 지금 종목 저렇게 시뻘건 재무제표를 보고 그냥 생각 안 해보고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딱 한 가지죠. 리스크.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이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리스크가 인정. 너무 커서 인정. 이거는 일단은 방향 정해지면 그때 한번 살펴보자. 인정.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무리하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도박주를 갖고 오신 이제 정 소장님과 강원랜드 정 소장이야. 호를 바꾸셨나요? 자, 도박을 좋아하시는 정 소장님과 이렇게 촬영을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을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